XSFM입니다. PODERA 피부, 주름 개선의 해답을 찾다. Always 19, Answer 19.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문지연 씨의 사연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지난번 사연이 왜 소개 안 됐냐고 아쉬워하시던데 너무 길어서였고요. 이번에도 깁니다. 안녕하세요, UMC님, 안승준님. 여러분께서는 첫 헌혈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어떤 목적으로 헌혈을 하셨나요? 헌혈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한 따뜻한 마음으로? 학창시절에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안승준 군하고 저는 봉사 시간 같은 게 없었죠. 네. 네. 근데 이분 문지연 씨는 첫 문장이 굉장히 어떤 직업적 특성이 뭔가 연관돼 있을 것 같습니다. 뭔데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러분께서는 헌혈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중에 문어체로 쓰는 건 좀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동화 구연 전문가 뭐 이런 거요? 아니면 무슨 작가님이시거나 네. 뭐 홍보팀에 있으시거나 아니 뭐 세바시에 나오는 멘토 뭐 이런 분이시거나 네. 굉장히 어떤 교육적이고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이끄는 어떤 문체를 쓰고 계십니다. 헌혈을 저는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집중적으로 했어요. 집중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헌혈을 하면 좀 기분이 좋아지는, 3년 동안 모은 게 몇십 장이 됐었는데,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어떤 동호회, 사람이, 힙합 동호회? 사람이 교통사고 당했다고 필요하다고 이래가지고 한꺼번에 줬던 기억이 나요. 네. 그때는 헌혈하면 헌혈증하고, 그 다음에 먹을 거밖에 안 줬거든요. 그쵸. 지금 뭘 주나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영화 티켓 주고 막 이랬었구나. 예, 영화 티켓 주고 그런 데는데, 저는 헌혈을 의도가 있어서 간 건 아니고, 네. 시간이 붕 뜰 때, 그때부터 일찍 독서실에 가거나 하는 게 싫었기 때문에, 네. 한 시간 동안 성분 헌혈 하면은, 먹을 것도 많이 주고요. 네. 사실, 학생 입장에서는 초코바는 내 돈 주고 사기 좀, 아까운 간식이에요. 거기 가면 두세 개씩 먹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사람들 지나가는 거 보고 보통 터미널 있는데 헌혈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터미널에 사람 지나가는 거 구경하면 재밌거든요. 네. 여러 가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었어요. 네. 저도 보통 재수할 때나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 그때 분위기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연 자체, 헌혈 사연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귀신들이 계속 들어가는. 그렇죠. 무슨 소리야? 이 동네는 헌혈차가 없었어? 이렇게. 두 번째 헌혈 사연입니다. 저는 조금 특별한 이유로 12년 전에 헌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헌혈의 집에 갔다가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몇 자보다 좀 많이 적어봅니다. 때는 5월 8일 금요일 어버이날, 부모님과의 저녁 약속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은 마음에 5시 반 칼퇴를 했으나 엄마, 신랑, 친오빠와의 약속 시간이 7시. 1시간 넘게 무엇을 하며 시간을 때울까 생각하면서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문득 눈앞에 헌혈의 집이 보였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헌혈자 수가 줄었다는 기사를 보았던 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두 번째 헌혈을 하러 가보았습니다. 사실 12년 전에 이미 두 번째 헌혈에 도전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혈색소 검사 때 철분 수치가 낮아 헌혈을 못했습니다. 철분 수치가 12.5g/dL 이상이 되어야 헌혈이 가능한데 저는 당시 11g/dL 정도였거든요. 네. 게다가 빈혈 증세도 가끔 있었기에 이런 마음이 항상 마음속 한구석에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헌혈하기도 어려운 건강하지 못한 철분이 부족한 사람인가 보다. 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철분 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그래요? 굉장히 높은 비율이 10% 이상이 철분 부족입니다. 없는 셈 쓰면 안 되는 거군요. 네. 그냥 모자란 거 쓰지 이러면서 쓰면 안 되는 거군요. 그래서 왜냐면 어린아이들은 철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유식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그래서 좀 알아보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성인들도 철분에 신경을 안 쓰면 굉장히 철분 부족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하지만 이번에는 큰 마음을 먹었다기보다는 시간을 때울 겸 헌혈의 집에 갔지요. 이번에도 까이려나 하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12년 만에 마주한 헌혈의 집은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모두가 미소 지으며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헌혈하러 온 사람들, 헌혈하고 있는 사람들을 스캔해보니 10명 정도 있었는데요. 모두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보였어요. 네. 어찌나 기특한지. 제 기억도 우리도 막 같은 얘기를 했지만은 대학생 때는 본인이 건강하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그러니까 자신이 젊은 피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나 봐요. 전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피를 주면은 좋겠지라는 생각을 실제로 하나 봐. 그리고 이제 다시 20대 말해서 한 40대 되면은 아유 내 피를 뭐 누가 쓰겠어. 맞아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드나? 전 20대 후반부터 술을 이렇게 많이 먹는데 내가 지금 그리고 20대 후반 되면은 네. 헌혈을 하고 싶어도 어제 술 먹었지 참 이렇게 되고 검사해보면 아직 알코올이 남아있고 막 이런 상태가 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생활화돼 있지 않은 20대 초반 대학생 때 혹은 뭐 고등학생 재수 이럴 때가 좀 자기가 좀 건강하다는 느낌을 좀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건가? 그런 욕망이 있나 우리에게? 그러게 요즘은 어떻게 검사를 한번 안 해봤을까? 어쨌든 여기도 들어갔더니 대학생들이 많으셨다고 하잖아요. 전자문진을 끝낸 뒤 안내해 주시는 분을 따라 문진실로 들어갔습니다. 헌혈로 향하는 최종 관문인 문진실에서 간호사 선생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간호사. 2008년에 헌혈하고 오랜만에 오셨네요. 예, 그때쯤에 헌혈하러 한 번 더 갔었는데요. 철분 수치 낮다고 안 된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안 했거든요. 여성분들은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생리 전후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아, 그것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군요. 그런 줄도 모르고 12년간 늘 나는 헌혈하기 어려운 건강하지 못한 철분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니. 조금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흑흑. 그렇군요. 왜냐면 제가 고3 때 언젠가에 여느 때처럼 정말 허구한 날 하던 헌혈이었기 때문에 막 이렇게 그 날짜를 볼 정도였어요. 헌혈할 때 됐나? 이러면서 허구한 날 가던 헌혈이었기 때문에 제 피에 대해 가장 많은 걸 알고 있었을 때였죠. 근데 어느 날은 당시의 여자친구에게 폭언을 들었던 날이었어요. 이상하죠? 왜 옛날 파트너는 주로 폭언을 할까요? 그때 네가 어땠는지 잘 생각해봐. 난 안 했어요. 아니 폭언을 들을 만한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나 헌혈 많이 했는데 왜? 여기서 헌혈의 동기가 밝혀집니다. 내가 피가 많아 사겼냐? 네. 그러니까 헌혈 때문에 폭언을 들은 건 아닌 그렇죠.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폭언을 들었어요. 헌혈이나 하러 가야 되겠다. 왔어요. 약간 이런 로직이었구나. 네가 어디선가 자존감에 상처를 입으면 본인의 어떤 자존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피를 보러 가는. 그런가? 나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도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갔더니 나도 착한 사람일 수 있다. 다른 의도였을지도 몰라요. 그냥 이 시점에서 초코바를 하나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당 떨어지는 거기 갔던 거죠. 갔더니 오늘은 혈압이 너무 낮대나? 다음에 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처음으로 거부를 당해봤어요. 그때도 전 너무 재밌었어요. 기분이 풀렸어요. 와, 이런 게 몸으로 드러나는구나. 기분이 더러운데. 이러면서. 혈압이 너무 낮대요? 높은 게 아니라? 네. 그럼 여러분 UMC는 폭언을 들으면 혈압이 낮아진다. 만약에 우리 UMC가 늙음하게 고혈압을 얻고 고생하게 되면 욕을 해라. 가끔씩 전화해서 폭언을 해주라. 간호사 선생님과 형식적인 몇 마디를 주고받은 뒤 따끔한 피검사를 당했습니다. 철분 수치가 낮아서 또 까이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수치가 잘 나와서 간호사님께 아주 좋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신랑은 저녁 먹으려고 피를 뽑냐며 놀렸지만 개의치 않고 누워서 시간이 빨리 흐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침대 위에 누워 몸에서 빠져나가는 피를 보고 있노라니 의식도 함께 빠져나가는 듯 흐릿해지면서 그렇게 되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는 아니고 잠이 좀 온 건가. 하여간 첫 헌혈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믿고 이런 느낌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약간 약간 그런 기분 안 들던데. 굉장히 심리적인 주관적인 그런 거겠지만은 이렇게 빠져나가고 새로운 게 생성될 것 같은 기대감. 그렇군요. 왜냐면 이제 없어졌으면 그걸 다 새로운 피들이 뭐 이렇게 생긴 거라고. 그 논리적으로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기분으로. 오늘의 사연이 지금 의학 노동자 여러분들의 도움을 많이 소환하는군요. 네.
지금 많은 의학 노동자분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그렇죠. 무식한 것들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폭언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본격 추억 소환하려고 했는데 서론 쓰다 지쳐서 본론이 대충 써지네요. 점심 먹고 올게요. 과로. 네, 당이 떨어졌죠. 네, 이런 분들 많아요. 때는 바야흐로 2008년 7월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몇십 종의 추가 검사, 괄호, 주로 암, 괄호를 더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추가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 피를 2배로 뽑더군요. 그렇게 몇 주가 흐르고 건강검진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첫 장을 열었는데 이름은 제 이름이 맞는데 혈액형이 잘못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O형인데 A형이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네. 사실 이게 사연감도 아닐 정도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얼른 경영팀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 땡땡팀 문지연인데요. 건강검진 검사 결과가 다른 사람이랑 바뀐 것 같아요. 경영팀. 네? 병원 분들 아직 여기 있으니까 와서 직접 얘기해보세요. 저는 병원 사람들을 만나러 곧장 내려갔습니다. 저 건강검진 검사 결과가 다른 사람이랑 바뀐 것 같아요. 저는 O형인데 A형이라고 잘못 나와 있어요. 병원 사람. 잠시만요. 병원과 전화통화한 뒤. 안 바뀌었답니다. A형 맞다는데요. 일단 내 검사지가 맞다고 하니 더 이상 할 말도 없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전문용어로 민경욱의 고뇌. 이걸 더 진상을 떨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지하철을 탈 것인가? 네. 오늘 아침 뉴스에 지하철 탔다고 뉴스에 나더라고요. 아무 아스키 코드나 갖다 붙일 것인가? 네. 전화 한 통화로 내 피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지들이 어떻게 알지? 다른 사람과 피가 바뀌었다면 전화로 확인한다고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가만, 혈액형이 바뀌기도 하나? 하여간 화가 나고 어처구니도 없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선뜻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씩씩거리고 있던 그때 선배의 한마디. 선배. 한번 헌혈하러 가봐. 거기 가면 혈액형 바로 알 수 있어. 헌혈? 네. 콜. 그래서 전 그날도 칼퇴하고 회사 근처 헌혈의 집에 갔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으로부터 A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26년간 혈액형을 잘못 알고 산 기분 아마 모르실 겁니다. 가족도 부정하게 되는 느낌. 이런 분들 덜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네. 지금 문지연 씨는 좀 부끄러워서 안 쓰신 것 같은데 2008년 이 정도면은 한참 혈액형 성격론이 굉장히 유행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도 젊은이들이 많이 만나는 곳에서 젊은이들 이놈의 그러니까 동년배들이 만나고 있죠. 이 동년배 똥멍청이들은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 두 번째 토픽이 무조건 혈액형이란 말입니다. 네. 그 대화를 우리가 지금 모르니까 몰라요. 저 아직도 유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디 보자. 일단 아빠가 A형이고 엄마가 O형이니까 내가 태어날 수는 있구나. 그렇죠. 근본적인 가족 문제로부터 안심한 뒤 멍하게 누워 헌혈을 했습니다. 자꾸 실소가 터져 나왔고요.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됐던 걸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일단 지금 계속 그 성격 얘기를 안 하고 계신데 굉장히 그걸 믿으셨다는 것이 지금 와서는 부끄러우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O형과 A형,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O형과 A형은 성격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반대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반대. 그죠. 네, O형이 굉장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웃고잉이면은 네. A형은 굉장히 소심하다. 이런 걸로 대표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혼란도 꽤나 있었을 텐데, 그죠. 지금 그걸 기술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네. 저는 그때까지 살면서 큰 수술 한 번 한 적 없던 터라 딱히 혈액형 검사를 한 적이 없었는데요. 유일하게 살아오면서 혈액형 검사를 딱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단체로 해준 혈액형 검사. 네. 글쎄요, 이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가 맞을까요? 문지연 씨는 국민학교. 알 수 없어요. 왜냐면은, 이런 일이 많은 거는, 뒤에 그 기술 돼 있나요? 그 예전에 국민학교 세대 때에 혈액형 단체 검사에서 그 시약을 여러 명을 할 때 그 시약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면, 그걸 나눠서 씀으로써 시약의 검사가 부정확해지는 단점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지금은 아마 해결됐을 텐데, 그 당시 막 80년대 이럴 때는 시약을 아껴 쓰느라고.
그래요. 썼던 걸 다시 처음 알았네.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그게 결국 응고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부정확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옛날에 검사한 초등학교 세대, 국민학교 세대들이 이런 일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때 O형이라고 들은 이유로 항상 개인정보란에 O형이라고 적었어요. 그런데 26년간의 개인정보를 부정당하는 이 느낌. 왠지 모를 허탈감이 계속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고 엄마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저 엄마 회사에서 건강검진했는데 저 O형 아니고 A형이래요. A형. O형 엄마. 그럼 그렇지. 네가 O형일 리 없어. 넌 아빠를 닮았으니까. 앞에 문장 다 지워도 됩니다. 부정적인 것. 넌 아빠를 닮았으니까. 근데 그럼 그렇지 네가 O형일 리 없어. 너무 O형 같은 멘트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혈액형 성격론에 기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이 문제는 긍정과 부정 모두 혈액형별 성격론을 긍정하죠. 예, 이런 판단은. 보통 이제 A형 엄마였다면, 그러니?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렇게 걱정을 할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너무, 그렇지. 네가 O형, 네가 없어, 이거. 너무. 여기서 닮았다는 생김새가 아닌 뭐랄까, 성격이라든지 생활습관이라든지 기타 등등. 참고로 평소에 엄마가 늘 제게 아빠 몰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엄마. 태어나서 후회하는 게 딱 2개 있는데, 하나는 니네 아빠랑 결혼한 거고, 다른 하나는 니네 낳은 거야. 인데요. 이걸 아빠 몰래라도 하면 안 되는 거, 아무한테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스갯소리겠지만 네가 O형일 리 없다와 함께 들으니 참. 나중에 주변 사람들한테 들어보니 초등학교 때 검사한 것은 단체로 하는 거라 피가 진짜 바뀐 경우도 많고 혈액 반응 속도가 느려서 다른 혈액형으로 잘못 판정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혈액 반응 속도가 시약에 부족해서 뭐 이렇게 재활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혈액형 해프닝은 이렇게 슬프게 끝나는 줄 알았으나 따뜻한 회사 언니들이 저에게 혈액형 티셔츠를 선물해 주었답니다. 이 사진을 찾으려고 100만 년 만에 땡이월드 로그인했는데 헐. 아직 사진을 볼 수 있군요. 요즘도 볼 수 있나 보군요. 네. 아예 폐쇄한 게 아니었나 봐요. 있어요. 그렇군요. 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문지연 씨의 싸이월드 2008년 7월 23일 게시물 캡처를 보고 있는데요. 네. 야, 안승준 군의 기억이 정확한지도 모르겠어요. 이때는 혈액형별 티셔츠가 있었어. 그러니까. 야, 10,000년 전이었다 그래도 비웃었을 거다. 12년 전이에요? 12년 전. 아니, 저희가 로스트 스테이션 하잖아요. 네. 2008년 이럴 때면 저도 이제 활동을 할 때라서. 그렇죠. 라디오라는 이런 데 많이 나갔었거든요. 인터뷰를 한단 말이야. 네. 그럼 그때 밴드를 불러놓고 혈액형별로 막 성격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은놈이. 너 몰래 만난 놈. 그런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이제까지. 공중파 놈들이 그랬다, 공중파 놈들이. 현재 공중파 놈을 대표하여 사과드립니다. 네. 요즘은 제가 석 달째 아직 그런 미친놈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공중파에 아직까지 마이라스트 송이 나왔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 아직까지? 찔렸어. 제보가 오지 지금 않겠다. 찌르고 들어올 줄 몰랐어. 자, 아무튼 문지연 씨의 티셔츠. 예. 나는 A형이라고 크게 써 있어요. A자가 크게 써 있고. 게시물에 이제 그러니까 스크랩이네요. 다른 사람의 포스팅을 출처는 다른 분의 미니 홈피예요. 네, 인스타보다 낫네요. 왜냐하면 인스타는 리포스트 하려면 따로 앱을 깔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죠. 그냥 스크랩이 되게 편했다. 그죠. 그러게요. 스크랩 어떻게 했냐? 기억은 안 난다, 사실. 예. 네, 기억은 안 나네요. 네, 아무튼 2008년 7월 23일에 일촌 공개 게시물이고요. 네. 일촌 중에 한 분이 다음날 댓글을 다셨고요. 그 댓글 하나가 있고요. 네. 게시글이 26년 동안 O형인 줄 알고 살다가 건강검진 이후 A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 팀 막내 지연 씨. 이런 내용이에요. 네. 네. 더 웃긴 건 저 티를 발견하고 직접 구매하여 선사한 땡땡 언니. 네. 이제 부끄러워하고 있는 문지연 씨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회사 언니들 참 따뜻하지요?
요즘은 헌혈하면 어플로 혈액 검사를 통한 다양한 건강 정보를 알려주더라고요. 직장인은 매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대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은 헌혈을 통해서라도 몇 가지 확인해 보시는 게 건강을 살필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고 캡처를 보내주셨는데 네. 그러네요. 지금은 와 단백질 정상,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음성, B형 감염 핵산 증폭 검사 음성, 그러네.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음성, 되게 많은 걸 검사해 주네요. 그러네. 예. 앱으로 그것도 쉽게 확인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상 헌혈의 장점에 대해서 몇 가지 적어보았습니다. 오전부터 작성하기 시작해서 점심 먹고 와 이었었는데 벌써 2시 반이네요. 이제 남은 3시간 열심히 일할랍니다. A형 다 이른가요? 3시간 일한 걸로 월급 받고. 그럼 XSFM 관계자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다음에는 수능 사연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 나의 회사 컴퓨터에서 보냄. 문지연 씨 고맙습니다. 이것을 자영업자 사장인 UMC가 싫어합니다. 언젠가부터 진짜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원래대로 화 안 했을 텐데 지금 혈액형 얘기를 오랜만에 너무 많이 했더니 근데 짜증이 확. 근데 우리 네. 청청도 우리 옛날에 했는데 깔깔 웃어놓고 기억 하나도 못했잖아요. 이 혈액형도 저번 혈액형 살 때 다 얘기한 거 아니야? 막 그 시약이 부족해서 그랬대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 겁난다 이제. 그리고 셀럽맨님하고 팟캐스트 진행하시는 분 누구죠? 오진 씨 그때 우리 만났던 때. 오진 씨 우리 초대했을 때. 네. 제가 혈액형 얘기한다고 뭐라고 했던 기억이 맞아요. 별자리였나? 별자리였다. 근데 저는 그때 이후로 얘기한 기억이 없거든요. 우리 방송에서 이걸. 예. 그러니까 마치 혈액형별 성격론은 저에게 북풍 같은 거라서. 네. 언제적 북풍놀이 하고 있나 지금. 민정당도 아니고 라고 생각했는데 오랜만에 왔어요. 근데 네. 사실은 네. 문지연 씨 본인은 성격론을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건 그래요. 네. 막내인데 주문 입어야지 별 수 있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 얘기의 주제는 확실히 헌혈해 보면 좋은 점이 많다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20대 넘어서야 자기 혈액형을 새로 알게 된 사람들이 맞아요.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 세대가 다 그러했듯이 그 혈액형으로 성격이 규정지어져서 젊은 시절을 보냈어요. 이 보라고 이거. 여튼 네. 문지연 씨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